여보세요, 119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얼굴이 너무 붓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새벽에 울려 퍼진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온 한 남성. 이분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장 기능의 갑작스러운 악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보이던 작은 신호를 무시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발견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신장내과에서 근무해온 박준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새벽 4시 응급실로 실려온 65세 최인호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씨는 평소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던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아침에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소변이 세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은 점점 더 많아졌고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몸에 딱히 불편한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소변에 단백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이었고 이로 인해 몸 전체가 붓고 폐에 물까지 찬 상태였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응급투석과 집중치료로 고비를 넘기셨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 씨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보니 맥주 거품처럼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가득한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소변 줄기가 새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변 거품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방법들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소변에 거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 모두 병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소변 줄기의 속도와 각도입니다. 아침에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소변 줄기가 세게 나오면서 변기물과 부딪혀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품이 크고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물을 높은 곳에서 부을 때 잠깐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거품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물을 마시지 못한 경우 소변 색깔도 진하고 거품도 평소보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신 후 다음 소변을 확인해 보시면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연세가 되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거든요. 작년 여름에 69세 김명순 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한여름에 에어컨 있는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며칠간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걱정되어 병원에 오셨거든요.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는 없었고 단순히 탈수 상태였어요. 하루에 물을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시작한 후에는 거품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세 번째는 격렬한 운동 후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시면 일시적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 쉬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74세 이상호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신 후 다음날 아침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운동 후 일시적인 단백뇨였어요. 며칠 후 재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발열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열이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수 있어요. 감기로 고열이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많다면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대부분 1, 2분 안에 사라지는데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변기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단백질은 계면활성제처럼 작용해서 거품을 오래 유지시키거든요. 마치 세제를 푼 물처럼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62세 정미영 씨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2달 전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금방 사라지던 거품이 점점 더 오래 남아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2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셨거든요. 소변 검사 결과 상당량의 단백질이 검출되었고 추가 검사에서 당뇨병성 신장병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로 신장 기능 악화를 막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거품과 함께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소변이 붉거나 갈색을 띠면서 거품이 많다면 혈뇨와 단백뇨가 함께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이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68세 박철수 씨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콜라처럼 갈색이면서 거품도 많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날 먹은 음식 때문인가 싶어 하루 지켜보셨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한 결과 급성 사구체 신염이었습니다. 목감기를 앓으신 후 면역 반응으로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였죠.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세 번째는 소변 거품과 함께 몸이 붓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다리에 깊게 남는다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몸에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57세 이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어요. 한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얼굴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물을 적게 마셔도 계속 붓더래요. 신발도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되었어요. 소변으로 하루에 5g 이상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현재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거품과 함께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도 입맛이 없고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71세 강대석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소변에 거품이 많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고 밥맛도 없고 자꾸 졸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였어요. 지금은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거품과 함께 혈압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높아지면서 소변 거품이 많아졌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66세 조영희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혈압이 160을 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소변에 거품도 많아졌고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오셨는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신장 치료를 시작하면서 혈압도 함께 조절되었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신장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5년 넘게 신장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가장 농축되어 있어서 이상 신호를 발견하기 쉽거든요. 소변을 본 후 변기를 바로 내리지 마시고 1, 2분 정도 거품을 관찰해 보세요. 거품의 크기, 양, 사라지는 속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크고 금방 사라지지만 문제가 있는 거품은 작고 촘촘하며 오래 남아 있어요. 매일 확인하시다 보면 평소와 다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조기 발견에 성공하셨어요. 평소 매일 아침 소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거품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발견하셨대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초기 단계의 단백뇨였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거든요.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보다는 맹물이 가장 좋아요. 70세 박순남 할머니가 이 방법을 잘 실천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휴대폰 알람을 맞춰서 2시간마다 물을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서 불편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염식 실천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올라가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적게 드시고 간장, 된장 같은 짠 양념도 줄여보세요. 외식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식당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짭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고 외식하실 때는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아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67세 정명순 할머니가 저염식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을 진단받으신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고 모든 반찬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처음 2달은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석 달이 지나니 오히려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시고 이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적정량의 단백질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해요. 단,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육류보다는 생선, 계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2시간 140 미만을 목표로 하시고 혈압은 130에 80 이하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72세 이철호 어르신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거든요. 약도 가끔 빼먹으시고 식단 조절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당뇨병성 신장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신장보호 약물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 넘게 노력하신 결과 신장 기능 악화 속도를 많이 늦추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신장 건강에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단백뇨, 혈뇨, 당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진통제 사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신장에 안전한 약으로 바꾸시거나 최소 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진통제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붓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진통제로 인한 신장 손상이었습니다. 진통제를 중단하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바꾼 후 신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홉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열 번째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단백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건강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신장에 좋다는 여러 제품들이 시중에 많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아요.
오히려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이나 생약제제는 신장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69세 최영희 할머니가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신장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석 달간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 기능이 나빠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품에 신장 독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둘째,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신장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셋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특정 음식이나 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넷째, 약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신장을 보호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다섯째, 과도한 단백질 제한도 위험합니다. 신장병이 있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적절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은 필요하거든요. 영양 실조가 오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호 씨의 후일담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최 씨는 석 달간의 집중치료 끝에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저염식을 실천하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며 혈압과 혈당도 꼼꼼히 체크하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최 씨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전 소변에 거품이 처음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둘째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 씨의 부인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소변 거품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요. 지금은 남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소변 관찰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카톡방이나 밴드에 올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소변 거품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